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 연산에서의 항등원, 역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연산에서의 항등원, 역원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덧셈에서의 항등원, 역원, 그리고 곱셈에서의 항등원, 역원과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단, 연산이 덧셈, 곱셈이 아니라 일반적 연산을 사용한다는 그런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선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번 일반적 연산에서의 항등원, 역원 정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항등원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 연산에서의 항등원, 역원 정의를 먼저 알아보기 전에 자, 앞선 시간에 배웠던 덧셈에서의 항등원, 역원 정의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합시다. 자, 일단은 수집합 A가 있어야 되죠. 수집합 A에서, 그렇죠? A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하나를 고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A에다가 2라는 어떤 숫자를 더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올 때, 즉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이 값이 존재할 때 그 이 값을 일단 구해야 되겠죠. 구한 다음에는 자, 이 식을 만족하는 이 값을 구한 다음에는 그 구한 값이 주어진 수집합 A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까지 만족하고 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2를 수집합 A에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그렇죠? 그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근데 자, 곱셈도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서. 자, 곱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똑같은 내용의 연산만 곱셈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였죠. 그렇죠? 연산만 곱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 식을 만족하는 E는 수집합 A에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일반적 연산에 대한 항등원 정의도 똑같습니다. 단지 자, 이 식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 연산을 사용해야 되니까 덧셈이나 곱셈 대신에 일반적 연산을 나타내는 기호 서클이었죠. 서클을 사용해서 우리가 식을 표현한다는 거죠. 즉 A 서클 E, E 서클 A 이런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이 서클 연산의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올 때, 그렇죠?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E가 존재하고 그 다음 이 값이 주어진 수집합 A에 속할 때, 이때 우리는 이 E를 수집합 A에서 일반적 연산 도트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덧셈, 곱셈은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도트라는 건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일반적 연산이라는 건 자, 딱히 뭐 정의된 내용이 없죠. 문제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 연산이라는 건 앞선 시간에도 배웠지만 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새롭게 정의된 그런 연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트에 대한 연산은 딱 하나로 정해지진 않습니다. 문제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를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도트의 정의는 이 서클 연산에 대한 정의는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주어지는 연산의 정의를 활용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이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덧셈, 곱셈에서에 대한 항등원과 일반적 연산에서의 항등원은 똑같다는 겁니다. 정의 내용이. 다만 연산이 덧셈, 곱셈이 아니라 일반적 연산을 사용하는 것뿐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항등원 정의, 일반적 연산에서의 항등원 정의는 이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계속해서 역원의 정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 연산에서의 역원에 대한 정의도 항등원처럼 덧셈, 곱셈에 대한 역원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덧셈, 곱셈에 대한 여건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일반적 연산에서의 여건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덧셈에서의 여건은 어땠습니까? 일단 역시 수집합 A가 주어져야 되겠죠. 수집합 A에서 A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이때 A와 어떤 수 X를 더했더니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이때 결과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올 때, 그렇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 자, 일단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 이는 당연히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고 그 X값이 주어진 수집합 A의 원소임을 확인했을 때, 자, 이까지 확인했을 때, 그쵸? 이때 우리는 이 X를 수집합 A에서 덧셈에 대한 A의 여건이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배웠었죠. 그쵸? 자, 이게 덧셈에 대한 A의 여건이고 그 다음 이 정의를 살짝 바꾸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자, 곱셈으로. 그렇다면 A 곱하기 X 했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이번에는 연산이 곱셈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덧셈에 대한 여건이었는데 이번엔 연산이 곱셈이니까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올 때, 자, 똑같은 이지만 이번에는 연산이 곱셈이니까 이때 이 이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해야 되겠죠. 그쵸? 구해서 이 X가 주어진 수집합 A의 원소인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마쳐야 됩니다. 이까지 확인이 되면, 그쵸? 이 X값이 주어진 수집합 A에 속한다는 그런 것까지 확인이 되면 그때 우리 이 X를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수집합 A에서 곱셈에 대한 A의 여건이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배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두 가지만 봐도 벌써 자, 일반적 연산 서클에 대한 여건은 어떻게 정의돼야 될지 감이 오시죠? 다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단 이 식이 자, 이번에는 일반적 연산 서클에 대한 여건을 알아보는 거니까 덧셈, 곱셈이 아니라 그렇죠? 일반적 연산 서클에 대한 이런 연산을 취한다는 거죠. 일반적 연산 서클을 취한다는 거죠. 연산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A 서클 X, X 서클 A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하고 그때 이 연산의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반적 연산 서클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결과가 이 서클이라는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이는 덧셈이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아니라 서클이라는 연산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서클에 대한 연산 서클에 대한 항등원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해서 그 X가 주어진 수집합 A에 속하는지 확인까지 끝나고 나면 그렇죠? 이런 X를 만족하는 이런 조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그런 X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수집합 A에서 서클에 대한 A의 여건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자, 덧셈에 대한 A의 여건이나 곱셈에 대한 A의 여건이나 그 다음 일반적 연산 서클에 대한 A의 여건이나 어떻습니까? 다 똑같죠. 지금 내용이 계속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연산 덧셈을 사용하면 덧셈에 대한 A의 여건, 연산 곱셈을 사용하면 곱셈에 대한 A의 여건, 일반적 연산 서클을 사용하면 일반적 연산 서클에 대한 A의 여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지금 아마 지금 말로만 설명을 해서, 그쵸? 정의로만 설명을 해서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마 문제를 풀어보면 예, 좀 더 이해가 깊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계속해서 문제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크게 두 문제가 있네요. 그쵸? 자, 먼저 살펴보면 일단 주어진 수집합이 정수 전체의 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수집합 Z, 정수 전체의 집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XY는 Z의 임의의 두 원소라고 했으니까 X는 Z, Y도 Z의 원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때 새로운 연산 세모가 정의됐습니다. 일반적 연산이겠죠. 그렇죠? 이 세모라는 일반적 연산이 자,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X라는 건 앞에 있는 숫자, Y라는 건 뒤에 있는 숫자죠. 세모 연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에 있는 숫자에 1 더하고 뒤에 있는 숫자에 1 더해서 곱한 다음 1 빼면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세모 연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 세모 Y라는 연산은 결국 자,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배하면 되겠죠. 그렇죠? XY 더하기 X 더하기 Y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두 식을 전개하면 거기에 1을 뺐으니까 지워지면서 결국 뭡니까? XY 더하기 X 플러스 Y 결국 이런 연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뭡니까? 정리하고 나니까 좀 간단해졌죠. 물론 이 정의를 그대로 이용해도 되지만 이걸 간단히 계산해서 자, 이런 간단한 식으로 파악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죠? 한 번 곱하고 한 번 더한 다음 그 다음 더해주라는 겁니다. 뭐가? 세모 연산이.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모 연산에 대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함을 보여라 그랬는데 자,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순서를 바꾸어도 성립한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자, 봅시다.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X 세모 Y랑 Y 세모 X랑 자, 이렇게 자리를 바꿔 계산했을 때 그 결과가 같다면 세모 연산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게 되겠죠. 자, X 세모 Y는 어떻습니까? 일단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그 다음 앞에 거 더하고 뒤에 거 더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YX는 어떻습니까? Y 세모 X 어떻습니까? 일단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그 다음 앞에 거 더하고 뒤에 거 더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Y 곱하기 X는 XY라고 쓸 수 있고 Y 더하기 X는 교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떻습니까? 같네. 따라서 세모 연산에 대해서 교환법칙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 2번. 2번은 선생님이 풀지 않고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뭘 확인하면 될까요? X 세모 Y 세모 Z 결합법칙이니까 3개가 있어야 되겠죠. 숫자가. 그렇죠? 그래서 앞에 2개 먼저 계산하고 뒤에 계산한 거랑 그 다음 뒤에 2개 먼저 계산하고 앞에 거랑 세모 연산한 거랑 자, 이 연산 결과가 같은지 다른지만 봐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결과가 같다면 결합법칙도 성립하는 게 되겠죠. 같지 않다면 결합법칙은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 해본 결과 결합법칙도 성립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도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자, 봅시다. 연산 세모에 대한 항등원을 구하고 이 연산 세모는 여기 지금 정의된 연산을 말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연산 세모에 대한 1의 여건이 있으면 구하라.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항등원도 구해야 되고 여건도 구해야 되는데 우리 뭐부터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항등원부터 구해야 됩니다. 항등원을 구해야 여건을 구할 수 있죠.
정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등원을 먼저 구해야 여건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항등원이 없다면, 혹은 항등원을 구할 수 없다면 여건을 바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일단 항등원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항등원 정의가 뭐였죠? 자, 일단 정수 전체의 집합, 주어진 수집합이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 항등원을 우리 2라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 2 값을 구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정수집합에 속하는 어떤 임의의 원수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이것에 대해 자, 어떤 식이 성립해야 됩니까? A 세모 E 한 것과 E 세모 A 한 것, 이게 성립해야 되고, 교환법칙이.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건 이미 증명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쵸? A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는 거죠. A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결과를 일단은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그쵸? 그럼 자, 이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A 세모 E는 A다. 이걸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죠. 어차피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A 세모 E를 A로 놓고 푸나 E 세모 A를 A로 놓고 푸나 결과는 같을 겁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세모 E라는 건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앞에 숫자에 1 더하고 뒤에 숫자에 1 더해서 그냥 1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플러스 1, 그 다음 E 플러스 1 해서 1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와 E를 X, Y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A가 앞에 있는 숫자, E가 뒤에 있는 숫자니까 A를 X, E를 Y라고 생각하고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 값이 A가 나와야 되겠죠, 이제.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한번 전개해볼까요? A, E 더하기 A, 그 다음 플러스 E 더하기 1, 마이너스 1은 A가 되겠죠.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럼 결국 얘만 남네요. 그쵸? A 공통인수니까 A 묶어내면 E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식을 만족하는 값은 A가 0이거나 또는 뭡니까? E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항등원이니까 이 값이 얼마다? 예, 마이너스 1이다. 이걸 답으로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자, 이제 항등원을 구했습니다. 항등원을 구했으면 이제 여건도 구할 수 있죠. 어떤 숫자에 대한 여건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1에 대한 여건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1에 대한 여건, 자, 정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를 이용하면 되겠죠. 1에 대한 여건을 구합시다. 그러면 일단 1의 여건을 x라고 둡니다. 그러면 어떤 정의를 만족해야 됩니까? 이제 1 세모 x, x 세모 1, 교환법칙이 성립해야 되고, 당연히 성립한다. 그쵸? 아까 성립한다고 배웠습니다. 당연히 성립하는 겁니다. 했을 때 이 결과가 이제 뭐 나와야 됩니까? 세모에 대한, 세모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세모 연산에 대한 항등원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 여건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의 여건을 절대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건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항등원부터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모에 대한 항등원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적어주면 되겠죠. 만약에 항등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여건은 저절로 없는 겁니다. 항등원이 없는데 여건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세모에 대한 항등원이 2인데 2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존재한다고 지금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면 그 x값이 바로 1의 여건이 되겠죠. 1의 세모 연산에 대한 여건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1 세모 x, 여기 자, 앞에 있는 숫자가 1, 뒤에 있는 숫자가 x니까 x를 1로 보고 이 뒤에 y를 x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x를, 자, 앞에 있는 숫자를 1로 본다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숫자 x 1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뒤에 있는 숫자가 y인데 여기선 지금 x죠. 그러니까 이 y 자리에 x를 넣어주면 될 겁니다. 이게 됩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일단 이 두 개는 사라질 거고, 자, 분배해보면 x 더하기 1 플러스 또 x죠. 그쵸? 아,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이 값이 2죠. 그쵸? 2니까 분배하면 어떻습니까? 2x 더하기
2는 0.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네. 그냥 2는 양변이 나누면 사라지죠. 그쵸? 자, 어쨌거나 간에 2x는 마이너스 2,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값이 바로 뭡니까 그러면? 세모 연산에 대한 1의 역원이 된다는 거죠. 자,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정의를 잘 이해했다면 항등원 역원 구하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 연산에서의 항등원 역원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